네,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또 변호사들께서도 하실 주장들을 다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역사에 남을 것이고 또 국민들께서 또 판단하실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해당 발언들 후회 안 하시나요? 마지막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굴수TV입니다. 김건희의 마포대교 순찰과 장애아동센터를 방문해 행보를 이어간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전히 곱지 않는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역시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건희는 10일 119 특수구조단의 뚝섬순환구조대에 방문해 격려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승수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시 119 특수구조단에 관련 문서가 있는 것 같아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을 했고 문서를 나중에 받아보니 순시와 격려, 당부 등의 표현이 적혀 있어 눈에 상당히 거슬렸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김건희에게 공무원들을 순시하면서 격려 당부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며 VIP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도 이상하다며 VIP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닌가요?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보게 되면은 VIP와 함께 현장 수행원이 15명이나 동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윤석열이 동행할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이 따라다닌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런 점을 볼 때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VIP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한편 체코 순방을 윤건희 부부와 함께 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행동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태효는 며칠 전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며 역대급 망언을 하여 개망신을 당했었는데 윤석열 정권 부하들이 일체 태극기 앞에 경례를 하는데 혼자서 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자꾸 김태효를 친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혼자 특출난 행동을 제멋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상임위에서 당장 김태효를 출석을 시켜 호통을 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다른 관련된 사건으로 서경덕 교수가 자신의 SNS에 제보가 왔다며 한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다름 아닌 호주의 애들레이드의 한 아디다스 매장에서 태권도 용품을 전시하면서 이것을 일본으로 소개해 어이가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권도의 영문 명칭은 태권도로 정확히 표기를 했지만은 코레아가 아닌 자펜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다는 것인데요. 즉 아디다스에서 태권도를 자펜이라고 써놓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실수를 해도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참 기가 막힌 상황인데요. 한편 지난 총선 기간 때 김건희의 공천거래에 있어서 개혁신당 이준석의 물밑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점차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준석 책임론 또한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이준석의 자칭 킬러 신인규 변호사가 이준석이 지금 하고 있는 언행에 대해서 팩트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준석 의원이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 글을 올렸는데 전 여기를 보면 이준석 의원의 말의 모순점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영선 의원의 개혁신당 합류에 대해서 구성원 모두가 부정적이어가지고 결렬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준석 의원의 말을 빗대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구성원 모두를 놓고 그러니까 핵심 관계자들 모두를 놓고 개혁신당 내부에서 논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듯이 이거 선의의 조언이고 애매하고 완결성이 떨어져서 별거 아니야. 지금 김빼기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김빼기 하고 있는 내용을 그때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전 구성원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할 만큼 내지는 김영선
김영선 의원 쪽의 주장에 의하면 무리한 기자회견, 그러니까 폭로 기자회견까지도 논의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월 29일이면은 총선 거의 한 달, 40일 전이니까 당으로서는 굉장히 그 위급한 상황에 모든 자원들이 여기에 투입이 됐다라는 것은 전 이준석 의원이 텔레그램을 봤다라고 하니까 직접 당사자로서 뭘 봤는지를 국민 앞에 좀 밝혀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국민들이 한다라는 게 맞는데 이준석 의원은 내가 혼자 받고 아니 뭐 스무고개 하듯이 그거 별거 아니고 개입 아니고 애매한 거의 선의의 조언에 불과하고 완결성이 떨어진다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김건희 여사 하수인 같은 발언을 하니까 이건 이준석 김건희 석희 동맹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석희동맹.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이준석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의하면 구성원 모두가 논의를 할 만큼 이건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였다. 그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지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를 하면 이거 모순이 됩니다. 그건 모순이 하나만 해야 됩니다. 당시가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이걸 본 직접 당사자하고 이렇게 회의까지 해가지고 중요하게 이게- 다뤘던 분이 그럼. 이제 와가지고는 완결성이 떨어진다 무슨 선의의 조언이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이거는 소리를 말이 안 돼. 하니까 이게 제일 아니 말이 이거는 정말 아니, 우리가 안 돼. 공평 개입이라는 건 중대 범죄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대 범죄잖아. 민주주의 파괴 범죄인데 네. 이걸 갖다가 감싸주기 시작한다 축소 및 은폐한다 이거는 뭐 이준석 의원이 정치적 이익을 보든지 아니 본인에게 띌 불똥이 염려돼서 이러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방송 나와가지고 이거 별거 아니야 내가 봤는데 날 믿어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아 믿긴 뭘 믿습니까? 그럼 봤으면 본 내용이라도 밝히든지 그렇지.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내용을 오픈을 하든지 네. 아니 지금 개혁신당도 여당이 아니잖아요. 야당 아닙니까? 야당이에요. 야당인데 지금 이 현재 권력에 저는 그 국정 개입의 끝이라고 보거든요. 네. 선거범죄 이후에 뭘 더 저지를 수 있는지는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네. 심각한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스무고개 하듯이 하는 안 것은 돼. 저는 정말 야당으로서의 본질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석희 동맹 아니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장관들 내가 그냥 임명했다. 난 모른다. 1순위 올라오는 사람만 난 그냥 기계적으로 임명한다. 딱 그 논리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수해 났을 때 외국에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 그랬잖아요. 대통령 한다고 뭐 달라지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고 권력자 당권을 갖고 있는 당대표는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준석 대표가 하나마나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런 국정농단 선거 개입이 그때도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완전히 본인은 무능한 당대표라는 걸 자백하는 거예요. 말이 이건 안 있을 수 돼요. 없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보궐선거 많이 하지도 당대표인데 않는데. 자기가 공관위원장 그럼 윤상현 누가 임명했습니까? 공관위원장 누가 임명했어요? 당대표인데. 그것도 딴 사람이 임명했습니까? 김건희 씨가 혹시 임명했나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명한 공관위원장이 그 거랬으니까 나는 무관하다? 아니 본인이 당대표인데 책임이 있지. 회사로 치면 사장님이고 대표이사인데 전무이사가 전결했다고 책임이 없습니까? 아니 검사가 중앙지검장이 결정했는데 그 부장검사 전결했다고 검사장이 책임이 없나요? 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300 조직문적을 군데에서 파괴하는 논리예요. 제가 볼 때. 300 군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이준석 의원의 마치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다 했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이거 완전히 유체 이탈이죠. 이거는 이준석 의원이 추출된 건 7월 달이고 이거 5월 달에 있었던 그렇습니다. 일이거든요. 당대표. 두 달 전에 본인이 대선과 지선 승리한 당대표라고 매일 그 자랑하고 다니면서 이런 거 불리한 거 나왔을 때는 나는 책임 없어. 이거 완전 윤석열 스타일이에요. 윤석열 스타일. 근데